2025년 2월 27일자 이스라엘 투데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벌어진 전쟁, 오늘로 500일을 훌쩍 넘어서 510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휴전 1단계 기간이고요. 서로 약속했던 이스라엘 인질들의 석방, 그리고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들의 석방이 마무리되고 있지만 과연 이 휴전 2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지, 그것은 아직까지 안개 속을 헤매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지난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소식들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이유진 PD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없어서 이유진 PD가 대신 진행을 했어요. 어떻습니까? 해보니까. 네, 너무 좋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알겠습니다. 쉬운 자리는 아닐 텐데. 자, 첫 번째로 우리 지금 이스라엘에서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이 지금 인질 석방에 관한 이야기인데, 지난 토요일인 22일에 7차로 6명의 이스라엘 인질들이 풀려났어요. 이번에 석방된 이스라엘 인질들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일단 이번에 이제 6명의 인질이 석방이 됐는데 각기 다른 장소에서 3차례에 걸쳐서 석방이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석방된 인질은 무대에서 연설을 강요당했던 탈 쇼함과 아베라 맹기스투인데요. 39세인 탈 쇼함은 이스라엘과 오스트리아 이중 국적자이고요. 이스라엘 북부에 거주하고 있다가 10월 7일에 납치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37세인 아베라 맹기스투는 에티오피아기 이스라엘 남성이었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상태로 가자 지구에 납치가 돼서 10년 만에 석방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번 석방은 이스라엘군이 전쟁 중에 진입하지 않았던 누세이라트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두 번째로 석방된 인질 3명은 각각 22세의 오메르 셴토브, 그리고 23세의 오메르 웬케르트, 그리고 27세의 엘리야 코헨인데요. 세 사람 모두 2023년 10월 7일 노바 축제에서 납치가 된 인질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석방된 인질은 37세 히샴 알사예드라고 하는데, 이제 베두인 마을에 사는 아랍계 이스라엘 남성으로 히샴도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2015년에 가자지구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 대부분의 인질들이 다소 좀 허약해 보였고, 그리고 체중도 상당량 감소된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하마스가 어김없이 석방식을 열어서 인질들을 무대에 올리고, 그리고 일부에게는 또 군중에게 마이크 잡고 연설을 하도록 강요를 했다고 합니다. 이날 석방된 이 6명의 인질이 이번 1단계 휴전 협상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생존 인질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풀려난 그 6명의 인질들 중에 그 맹기스투라는 그 흑인 유대인이 굉장히 특이해요. 이 친구는 2023년 10월 7일 날 하마스에 의해서 납치된 것이 아니라 이미 가자지구에 10년 동안이나 있었다면서요? 어쩌다가 가자지구 안으로 들어간 겁니까? 10년 전에? 가장 첫 번째 석방된 아베라 맹기스투인데요. 당시에는 28세였는데 2014년 9월에 이스라엘 남부 해안 도시인 아슈켈론에서 그 지킴 해변을 통해서 가자지구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스라엘 군 관계자에 따르면 그 해당 모습이 보안 카메라는 포착이 되긴 했지만 군이 그곳에 도착을 했을 때는 이미 가자지구로 들어가 버린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하마스가 맹기스투를 인질로 잡은 것이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10년 동안 가자지구에 억류되었던 거라고 합니다. 그분은 억류됐다기보다도 그냥 가자지구에서 산 거나 다름없네요. 그리고 이게 정신이 좀 정상이 아닌 그런 상태에서 지발로 이제 걸어 들어간 거예요. 자, 특이한 것은 하마스가 이번에 인질들을 이렇게 석방하면서 그 전에 무슨 무대 같은 걸 만들어 놓고 인질들을 세워놓고 행사를 했어요. 이 행사 내용은 뭡니까 주로? 이게 하마스가 이스라엘 인질을 석방하거나 아니면 인질 시신들을 이제 인도하기 전에 일종의 선전 행사를 이제 벌이는 건데요. 이제 복면 쓰고 중무장한 그 하마스 대원들이 인질들을 무대에 설치해 놓은 무대에 올려놓고 연설을 하게 하거나, 아니면 군중들을 향해서 미소를 지으면서 손을 흔들게 하거나, 선물 가방이나 석방됐다라는 증서 같은 거를 줘서 촬영을 하게 하거나, 이번에는 또 하마스 대원 이마에 입을 맞추는 그런 연출도 보였어요. 심지어 인질 시신을 인계할 당시에 거의 뭐 축제하듯이 그런 행진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굉장히 많은 공분을 샀는데, 보도에 따르면 하마스가 시신이 담긴 관 안에다가 그 선전물까지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나는 세상에 태어나서 석방 증서라는 건 또 처음 들어보네요. 네. 예. 그리고 또 선물 바구니를 이렇게 주던데 그 속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모래시계를 주기도 했고요. 아, 모래시계? 네. 왜 모래시계를 주나요? 이제 그 남은 시간을 이제 그런 식으로 상징적으로 이제 모래시계를 주면서.
하마스가 굉장히 철학적이네. 네. 예. 자, 이스라엘 측은 하마스의 이런 행사를 이렇게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항의를 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하마스가 인질들의 존엄성을 훼손했다. 그리고 이런 그 인질들을 자신들의 선전 목적으로 이용했다라고 하면서 반복적인 이런 위반 행위들에 대해서 분노를 한 것인데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사실상 전 세계적으로 이번에 하마스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그리고 이런 비인도적인 행위에 대해서 잔인하고 무례한 처사다라고 비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마지막에 6명 인질 석방할 때 예전에는 석방하는 인질들을 모두 무대에 세워서 그렇게 행사를 했는데 이번에는 6명이 다 안 올라가고 5명만 올라갔나 봐요. 한 사람은 왜 무대에 안 올렸답니까? 네, 아까 이제 마지막에 석방이 됐다고 했던 아랍계 이스라엘 남성인 히샴 알샤에드인데요. 하마스에 따르면 이 히샴의 석방은 가자에서 아무런 행사가 없이 이루어졌는데 그 이유가 팔레스타인 국민에 대한 하마스의 어떤 존중의 표시라고 하는데요. 사실 그 전에 다른 이스라엘 인질들을 이제 인계를 할 때 대우했던 그런 방식과는 굉장히 상반되다 보니까 많은 공분을 샀는데 하마스는 그 전에 있었던 그런 이스라엘 인질 행사에 대해서는 우리는 관대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었어요. 근데 이번 일을 통해서 하마스가 그전 인질들에 대해서 전혀 그런 뭐 관대한 행보나 존중이 없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명백히 드러난 사건입니다. 면피죠, 면피. 어쨌든 맨 처음에 그 휴전 1단계에서 하마스가 풀어주기로 했던 이스라엘 인질 33명 어젯밤에 마지막으로 4명까지 이제 들어오면서 완전히 다 이제 33명이 물론 이제 시신도 포함됐죠. 예, 그래서 어제까지 4명이 들어왔어요. 네. 이제 어젯밤에 들어온 게 1단계 휴전에서는 마지막 인질 인계가 될 것 같은데요. 하마스가 시신 4구를 먼저 적십자에 인도를 하고 그다음에 적십자에서 이집트가 중재하에 이스라엘 군에게 최종적으로 시신이 인계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하마스가 이스라엘과 약속한 대로 어떤 공개적인 인질 석방 행사 이런 거를 열지 않았고요. 이스라엘도 팔레스타인 수감자 620명을 순차적으로 지금 석방하는 것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휴전 1단계 지금 기간인데 이번 주 토요일 날 1단계가 이제 끝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2단계로 바로 넘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또 협의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사실 계획대로라면 2단계에 대한 그 협상 계획이 이미 끝났어야 하는 시점이긴 한데 현재 2단계로 넘어가는 것은 고사하고 아직 협상 그 진행 여부조차도 어떻게 될지 불확실한 그런 상황입니다. 한편 이스라엘은 현재 1단계 휴전을 연장하겠다라고 이제 그 연장을 타진 중인데요. 만약에 이게 성사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전쟁을 재개하겠다 하면서 전쟁을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중재국들도 이런 2단계 협상에 대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1단계 휴전을 연장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작은 2단계로 연장을 해서라도 나머지 인질들이 다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헤즈볼라 얘기를 좀 해볼게요. 지난해 9월 27일 날, 딱 27일이네요. 그러면 4개월 전이네. 아니구나. 잘 모르겠어요. 9월 27일 날, 헤즈볼라의 수장 하산 나스랄라가 폭격으로 이제 제거됐어요. 사망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장례식을 치른 줄 알았더니 안 치렀나 봐요. 그로부터 5개월이 지난 지금 지난 23일에 레바논의 베이루트에서 이 장례식을 치렀는데 왜 이렇게 장례식을 늦게 치른 겁니까? 그 당시에 헤즈볼라가 일단 나스랄라를 비밀리에 매장을 했다가 이스라엘과 이제 임시 휴전이 되면 그 이후에 우리가 공개적으로 장례식을 치르겠다라고 발표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아마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그 당시에 지도부를 굉장히 많이 잃으면서 공개적으로 장례를 치르지도 못할 만큼 이제 그 기세가 위축된 상황이기도 했고 이스라엘의 광범위한 지역을 타격을 한 만큼 장례를 치를 만한 안전한 장소를 확보하기가 어려웠을 거라고 이런 추측이 있었습니다. 또 한 매체는 이 장례 일정을 미룬 것에 대해서 아마 보안상의 이유 때문일 것이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5개월 미뤄서 이번에 치른 그 장례식 하던 날 하늘엔 또 이스라엘 전투기가 계속 떠 있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장례식 날에 이스라엘 전투기 4대가 장례식이 치러지고 있는 경기장 위 베이루트 상공을 빠르고 낮게 고공을 하면서 위협을 하면서 일종의 경고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는데요. 이날에는 또 IDF 측에서는 하산 나스랄라가 사망한 당시에 대규모 공습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또 이스라엘 테러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에서 테러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지난주 목요일에도 텔아비브 근처에서 버스 테러가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스라엘 테라비브 인근에 있는 바트얌, 거기서 발생한 버스 연쇄 폭발 사건이었는데요. 전략적 테러 시도였던 것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총 5개의 폭발물들이 타이머가 장착된 채로 이제 대중교통에서 발견이 되었는데, 초기 조사에 의하면은 이 폭발물들이 아침에 동시에 폭발해서 수백 명의 사상자를 낼 예정이었다고 이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이 테러범들이 시간을 착각해서 잘못 설정을 해 놓은 덕분에 저녁에 폭발물이 터지게 됐고, 그 덕분에 인명피해는 아직 없었다고 현재까지는 보고되고 있는데, 사실 이스라엘 당국에서는 이를 심각한 테러 시도라고 이제 규정을 했고요. 추가 테러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폭탄의 그 타이머를 AM 9시로 맞춰가지고 출퇴근 시간에, 출근 시간에 버스 안에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도로에 차들이 많을 때 이걸 터뜨리려고 했었는데 잘못해서 이거 AM 9시를 PM 9시로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저 폭탄을 설치한 사람이 착각을 해가지고 폭탄 하나 정도는 그렇게 잘못 설치했을 수는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데 어쩜 이렇게 모든 폭탄에 5개 전부 다 AM, PM을 헷갈려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분명히 이 폭탄을 설치한 테러범은 AM, PM 이거를 구별할 줄을 모르거나 그러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쨌든 다행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군이 이번에 23년 만에 처음으로 서안지구 안으로 탱크가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고강도 대테러 작전을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그 얼마 전에 있었던 그 텔아비브의 버스 폭탄 테러와 관련이 있는 겁니까? 네, 이제 먼저 그 텔아비브 버스 폭발 사건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 중에 하나가 그 발견된 폭발물들의 이제 아랍어로 툴카렘 사람들의 복수라는 그런 문구가 쓰여 있었다는 겁니다. 이 툴카렘이 현재 IDF가 계속해서 그 대테러 작전을 진행하고 있는 그 서안지구 북부 도시인데요. 이스라엘 측에 따르면 이번 이 미수 공격이 서안지구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이 폭발 사건 이후로 IDF가 서안지구에서 23년 만에 처음으로 탱크를 동원하는 등 이런 대테러 작전을 좀 더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카츠 국방부 장관은 이스라엘군이 서안지구에 1년 동안 머무를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고요. 네타냐후 총리는 아니다, 필요하면 계속 주둔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하면서 주둔 기간이 더 길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하마스하고만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서안지구 유대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그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하고도 계속 전쟁을 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네. 자, 테러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에 좀 이스라엘 군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IDF의 이스라엘 군의 참모총장 할레비가 3월 6일에 사임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후임으로 차기 참모총장 에얄 자미르, 이 사람이 지금 주목받고 있는 상황인데 에얄 자미르 어떤 인물입니까? 네, 일단 에얄 자미르, 할레비 모두 뛰어난 군 경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지만 네타냐후 측근들은 이번 이 차기 참모총장인 에얄 자미르에 대해서 기대감이 굉장히 큰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이스라엘군이 직면한 과제들부터 우선적으로 살펴보면은 가자지구에서의 군사작전, 그리고 이제 가자지구 인도적 지원 문제, 그리고 또 중대한 안보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이 자미르 차기 참모총장에게 기대할 만한 점을 또 보면은 먼저 방위 산업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과, 그리고 지상작전에 대한 심층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10월 7일 실패에 대한 부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걸릴 만한 부분이. 그래서 자미르는 현재 국방부 국장으로 이제 재직 중인데 전쟁 내내 무기랑 그리고 군사 장비를 조달하는 걸 감독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해왔었습니다. 실제로 국방부를 이끄는 동안 지난해에 국내에서 무기 생산량을 대폭 올리고 그 덕분에 수입 의존도를 굉장히 낮췄어요. 그러면서 현지 방위회사와 협력하는 그런 노력들도 주도를 많이 했었는데 현재 이스라엘이 이런 무기고를 보충하고 그리고 현대화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자미르가 가지고 있는 방위 조달 분야에서의 전문 지식, 이런 부분들이 IDF가 앞으로 조금 더 효율적이고 그리고 전략적으로 역량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그 측근들도 이 신임 그 참모총장 이 자미르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하니까 일단은 뭐 안심은 되네요. 자미르 참모총장 아직은 아니지만 이제 후보죠. 전직 기갑군단 장교이자 고위 사령관이라고 해요. 이것도 큰 뭐 도움이 되겠죠? 네, 맞습니다. 실제로 전직 기갑군단 장교이자 고위 사령관이었는데 현재 IDF가 이런 지상군을 강화해야 하는 이런 시급한 상황인 것을 감안했을 때 특히 더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수년 동안 공군이나 아니면은 뭐 정보 역량 이런 부분들을 좀 우선시한 반면에 기갑부대나 보병부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금 지원이 굉장히 부족했었는데 이번 그 최근 그 10월 7일 전쟁 테러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러한 역량이 다시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대두가 된 거고요. 자미르가 이러한 IDF의 화력이나 기동성 그리고 전술적 유연성을 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지난번 그 현재죠. 참모총장인 할레비의 경우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기습 공격할 때 당시에 경계 실패죠. 작전 실패. 이런 것과 연결되지 않은 사람이 없고 자유로운 사람이 없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그 AR 자미르 이분은 그 2023년 10월 7일의 그 사태와는 관련이 없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10월 7일 그 재난 당시에 존재했었던 현재 IDF 참모본부, 이 본부와는 달리 자미르는 당시 군 지도부에 속하지 않았던 상태였다 보니까 비교적 의사결정에 있어서 자유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7일 그 테러 이후에 이스라엘 군 개혁에 대해서 요구사항이 굉장히 커지고 있었는데 그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자미르는 이제 얽히는 게 없고 이제 개혁을 시작할 수 있는 독보적인 입장에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네타냐후 측근들은 추후에 있을 그 군 내부적인 변화에 대해서 기대가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이제 해결해야 할 난제가 좀 많은 상황이다 보니 이를 얼마나 자미르가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기존 체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혹은 이거 네타냐후의 정치적 임명이 아닌지 이런 여러 가지 회의적인 입장도 아직까지는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